보시면 이제 용익 물권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상권인데요. 그럼 지상권은 뭐다? 본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권은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죠. 그 건물은 뭐죠? 주된 권리죠.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종된 권리죠. 그래서 저당권의 영역은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죠. 그래서 주물, 종물의 이론이 권리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필의 토지 일부죠. 여러분 일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 틀리죠. 그 다음에 약정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죠. 왜요? 우리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건물이 멸실되면 다시 그 건물을 뭐 하면 돼요? 신축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멸실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럼 우리가요, 지상권 저당권자가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이 신축돼서 토지의 담보가치가 하락된 것을 막기 위해서 동시에 지상권도 같이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돼서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럼 동시에 뭐도 소멸한다?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죠. 아시겠죠?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이죠. 30년, 15년, 5년이죠. 최장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죠. 그래서 그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존속기간을 할 수 있다, 영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죠. 건물 빼고 나머지요, 30년으로 건물 이외의 공작물 원래 5년이죠. 5년 이상 영구 무한이죠. 그래서 30년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죠. 원칙적으로 뭐다? 무상이 원칙이죠.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무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지상권은 뭐가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합의를 했죠.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당의 지상권자에 대해서 지료의 지급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봐봐요. 지료에 관해서 합의를 했더라도 이걸 등기 동그라미 등기는 제3자에 대한 효력 써봐. 제3자에 대한 효력,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항력 이렇게요. 당의 지상권자에 대해서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당의 지상권자 줄고요. 그것은 당사자 간이죠. 당사자 간은 채권이죠. 채권은 제3자와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등기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임대차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요, 임대차 등기가 없어도 지료를 차임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지료의 지급을 서면으로 약정하였다면 등기 없이 봐봐. 제3자에게 대항 줄고, 여러분 제3자에게 대항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중요해요. 지상권자는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할 수 있다. 단축. 여러분 단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상권자에게 불리하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단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뭐한다? 반환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28회 기출문제에도 똑같은 지문이죠. 그래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만 바뀌어서 됐단 말이죠. 법정이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지료액에 대해서, 법정이상권은 유상이죠. 지료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합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해요. 알겠죠? 협의가 안 되면 뭘 한다? 법원이 정한다.
법정 지상권의 경우 치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상권자가 치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치료 지급의 지체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다시 말 법정 지상권이죠. 치료가 결정되지 않았다, 얼마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지상권자가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도 치료 지급의 지체가 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치료가 얼마인지 알아야 치료를 낼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 지체라든가 또는 치료 증감 청구란 말이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죠. 지상권은 뭐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지상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즉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가 돼.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지상권은 저당권의 뭐가 될 수 있다? 목적이 될 수 있다. 다시 뭐라고요?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그래서 지상권 위에 저당권, 또 다시요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고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다시 지상권이 소멸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고하여 원상 회복, 이것은 당연한 거죠. 소멸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이렇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죠. 그러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틀렸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소멸한다.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지상권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소멸한다 이렇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토지에 현존하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하죠. 이것을 뭐란다?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 이것을 지상물 매수죠. 그러면 설정자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뭐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안 되죠. 구분지상권은 뭐가 안 돼? 수목 안 돼. 수목. 공작물만 되고 수목은 안 돼. 그래서 구분지상권에서는 딱 한 가지, 수목은 안 된다 이렇게.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권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 이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하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멋대로 토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구분지상권자한테 손해가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사용을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 영구 된다. 지상권 지역권은 영구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봐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이것을 뭐라 한다? 간섭상 법정지상권이죠. 분묘기지권은 법정지상권은 제한물권이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요, 분묘기지권 했어요? 이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지료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무슨 요건이다? 취득, OX, X, 등기 없다. 타인의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몇 년간? 20년. 평원공연. 봐봐, 분묘기지를 점유죠. 분묘기지 동그라미 타주 점유죠. 타주. 그러니까 타주니까 여기서요, 자주평원공연 그러면 큰일 나. 자주평원공연 그러면 큰일 나. 뭐라고 해야 돼? 평원공연이라고만 해야 돼. 기지는 절대로 안 해. 기지에 대한 등기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한다 이렇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죠.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옆줄 긋고. 지역권,
통행지역권자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손실을 보상, 이렇게 손실을 보상해야 돼. 됐죠? 자, 암매장되어 있는,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우리 암장 동그라미 암장, 암장이나 평장, 그건 안 돼. 왜요? 분묘 기지권 줄고, 분묘 기지권은 봉분이 있어야 돼. 봉분. 그러니까 암장이나 평장은 봉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안 돼. 전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 기지권의 전속기간은 몇 년이다? 30년. OX. 여러분, 분묘 기지권의 전속기간 줄고, 그럼 분묘를 관리하는 동안, 그렇게만 써. 수호 봉사 관리인데, 분묘를 관리하는 동안 전속해. 관리하는 동안. 그러니까요, 30년, 20년 그러면 큰일 나. 아시겠죠? 토지 소유자라도 분묘 기지권을 침해하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묘 기지권은 권리잖아요. 일괄 경매 청구가 허용되려면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가 돼야 돼. 그러고 나서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해야 돼. 아시겠죠? 일괄 경매 청구는 원칙적으로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축조해서 소유하다. 이건 원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일괄 경매를 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제3자가 영유권을 설정받아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일괄 경매가 되기 전에 그 건물을 매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영유권을 설정받아 여기 나왔죠? 그래서 건축한 건물 여기까지 딱 끊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했죠? 나중에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 건물에, 왜요? 우리가 저당권은 토지에만 있죠?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당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가 해당되지 않는다. 틀렸죠? 저당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건물은 경매를 하지 못한다. 이것을 과잉 경매라고 그래요. 과잉 경매. 그런데 이것은 과잉 경매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철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알겠죠? 그래서 일괄 경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일괄 경매가 여기 일괄 경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말보다는 여기 보면요,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만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과잉 경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돈을 받을 수 있고 못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괄 경매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하더라도 일괄 경매가 허용된다. 알겠죠? 허용된다 이 말이에요.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다고. 갑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줄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축조. 항상 이 말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축조. 일괄 경매다. 법정 이상권이다. 일괄 경매. 법정 이상권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갑은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만 경매가 되면은 건물은 철거해야 돼.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딱 줄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그럼 이건 법정 이상권을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건물의 전세권 설정. 항상 여러분요, 법정 지상권자는 누가 법정 지상권자다? 건물 소유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자. 틀렸어. 전세권자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죠. 저당물의 경매, 딱 저당물. 그럼 366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본다 이렇게.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여러분 봐봐. 저당 목적물, 저당 동그라미. 저당은 뭐냐면 그것은 물권이에요. 저당권은 그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에 대한 법정 지상권은 강행 규정으로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366조 법정 지상권은 포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이 경매가 되죠.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틀렸죠. 언제 기준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1번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에도 건물의 규모, 종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여기 봐봐요. 건축 중 줄고, 건축 중 이퀄 무허가 건물, 이퀄 미등기 건물 이렇게. 무허가 미등기 건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법정 지상권, 하나는 지상물 매수 청권, 또 하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세 가지. 아시겠죠? 근저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끝났죠. 우리가 저당권이나 근저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런데 근저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없었다잖아요. 그러면 일괄 경매는 될지언정 법정 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죠.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다면 그 후 그 건물을 뭐라고?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뭐랬다? 신축.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임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OX? O. 왜요? 설정 당시에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고 설정 후 경매가 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된다 할지라도 법정 지상권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딱 여기까지. 양자가 동일한 소유자 딱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 거기. 그 다음에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의 제3자에게 양도가 됐다 할지라도 366조 법정 지상권이 뭐란다? 성립. 봐봐요. 토지가 경매가 되기 전에 건물의 제3자에게 양도되죠. 그럼 일단 간섭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해.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이고 2번은 법정 지상권이죠. 그러면 경매가 돼봐. 그러면 저당권 이하의 권리,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고 거기서 366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성립한다 이렇게. 저당물의 경매죠.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죠. 그럼 누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건물 소유자. 누가?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이렇게.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가 되죠. 건물이 양도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옆에 그어서 철거를 청구하면 신의 측에 반한다. 철거를 청구하면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봐봐.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여기 가로 묶어봐.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이퀄 물권으로서 대항력 발생. 법정 지상권은 취득했죠. 등기가 없어도 물권으로서 대항력을 발생해. 그래서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 토지를 양수한 제3자, 여기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출과 지분 과반수 동의로도 신축, 지분 과반수 동의로도 신축. 여러분요,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그래.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법적 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출고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 여러분,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했죠? 그럼 법정 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 여러분, 암기하겠잖아요. 봐봐. 공동저당권을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 이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한 자가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아시겠죠?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암기하라고. 알겠죠? 갑과 을이 일필의 대지를 구분 소유자로 공유, 줄고 구분 소유자로 공유. 중요한 것은 자신의 특정 부분은 자신의 소유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요, 갑이 줄고 자기 몫으로 점유하는 특정 부분의 건물의 신축당 여기. 자신의 특정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죠? 그 말의 뜻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뭐가 성립한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알겠죠? 성립한다. 동일한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 여기 나왔네. 공동저당 줄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래서 법적 이상권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옆줄 긋고 성립하지 않는다. 옆줄 긋고 일괄 경매 청구권의 대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지와 지상 건물이 각각 같은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매매 등 지금까지는 뭐냐면 법 366조죠. 이제 매매 등 그러면요, 이것을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에요. 관습상.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위에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알겠죠? 여기서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뭐가 없어야 돼? 합의가 없어야 돼.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 동일인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 알겠죠? 언제까지? 매매될 당시. 교환으로 토지와 소유자가 분리될 당시. 그걸 뭐라 한다? 처분 당시. 이렇게.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했어. 여기까지 좋아. 그런데 매매계약이 해지가 됐어. 그럼 계약이 해지되면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죠. 결국 이 매수인은 자기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다. 타인의 토지 위에 신축했다. 타인. 법정 이상권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환지 동그라미. 도서 환매 채권자 취소권.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세 가지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환매 동그라미.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암기.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미리 포기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무슨 규정? 이미 규정이다. 그래서 미리 포기 줄거 봐. 건물 철거 합의라고 그래. 건물 철거 합의. 그러니까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어야 돼. 알겠죠? 만약에 미리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면은 법정 지상권은 처음부터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독일인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줄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 줄거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나 전득한 제3자에게
뭐 없이? 등기 없이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왜?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이렇게 물권 이렇게.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 양도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건물만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대지에 대해서 뭘 했다? 봐봐.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죠. 자, 줄거 건물만 양도 줄거 써 관습상 법정 지상권 성립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요, 타인 소유 대지 위에서 건물을 소유하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요, 양도했죠. 양수인과 대지에 대해서 줄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임대차도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죠. 아니면 소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관습성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다음에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롭게 말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이 되죠. 개축이 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지로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누가 정한다? 법원. 그래서 법정지상권은요, 원칙적으로 지로에 약정이 있고 지로를 약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로에 약정이 없으면 법원이 정하죠. 법원에서 결정이 없으면 지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료 증감 청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2년 이상의 연체를 해도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얻은 이득, 똑같죠?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얻은 이득, 이것을 뭐란다? 지료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즉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줄고요,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때는 어떤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이렇게.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 전매. 토지 지분만 전매. 그러면 안 돼. 법정지상권은 부정돼. 왜요? 우리가 법정지상권 줄거 봐. 지상권은 물권. 그러면 우리가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를 뭐라고 한다? 처분행위죠.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그래서 자신의 지분을 처분했다고 해서 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여러분 줄거 대지에 대해서만 또 나왔죠? 대지에 대해서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자, 지역권은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 줄거 이것을 뭐란다? 목적의 비한정성이라고 그래요. 목적의 비한정성. 즉 목적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는 뭐냐? 타인의 토지를 승역지, 자기 토지를 뭐란다? 요역지, 편익의 이용이야. 이용. 알겠죠? 이용해. 우리가요, 지상권은 사용한단 말이죠. 여기는 이용을 하는 권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 점유하지 않아. 공유자 1인은요, 지역권 뭐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 줄고, 지역권은 뭐죠? 물권이죠? 이런 뭐라고 그랬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에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 공유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1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서로 인접 동그라미 상린관계.
상린관계를 인접해야 돼. 그런데 지역권은 인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요역지의 전세권자 출고, 요역지의 전세권자 위다 써 지상권자 임차인, 요역지의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 요역지는요,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일 수 있다. 승역지는 줄고 일부일 수 있다 줄고. 그래서 승역지에는 수개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승역지에는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을 봐봐. 이 말을 우리가 지역권이죠. 지역권은 뭐죠?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쓰죠. 여기 이 말 봐봐. 토지의 일부를 위한. 그러면 이때 토지는 요역지를 얘기해, 승역지를 얘기해? 이걸 모르면 이 정답은 이 문제는 못 풀어. 요역지의 승역지, 이것은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죠.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를 위한. 그러면 이 토지는 요역지가 돼. 요역지는 일부가 돼야 돼, 전부가 돼야 돼? 한 필지, 전부가 돼야 돼. 그래서 일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지문이에요. 알겠죠? 이 토지가 요역지냐 승역지냐 그걸 알아야 돼. 뭐라고 한다? 요역지 이렇게 얘기해. 승역지 등기부 일구에 지역권 설정의 등기가 등재되고 요역지 등기부 일구에는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가 등재된다. 줄고 요역지 등기부 일구에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가 등재, 거기까지 줄고 써. 거기다 써. 지역권이 이전될 때 부기 등기 X,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여기 다시. 자, 승역지 등기 몰고 가로 묶어. 승역지 등기 몰고는 써. 곧 공동신청으로 등기해. 공동신청. 그럼 등기법 배우죠? 자, 요역지 등기 몰고 줄 가로 묶어. 요역지 등기 몰고. 여기서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해. 뭐라고요?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 알겠죠? 지역권의 이전을 위해서 지역권의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방금 얘기했죠? 틀렸죠? 지역권은 지역권보다 종된 권리, 요역지는 주된 권리.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다른 권리 뭐죠? 지역권 위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권리 뭐죠? 저당권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지역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역권은 용익 물권이죠. 부종성이 있죠, 수반성이 있죠. 둘 다 있어. 부종성도 있고 수반성도 있고. 틀렸죠? 요역지가 공유이죠. 요역지 공유자 1인 동남이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죠. 다른 공유자도 취득해. 왜요? 취득은 권리죠.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알겠죠? 그렇게. 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죠. 그러면 공유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줄과 소멸 동남이 중단. 소멸을 중단하죠. 소멸을 중단.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소멸 중단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래서 권리가 소멸된 것을 막으니까.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줄과 취득 동그라미 중단. 취득, 아까 우리는 방금 앞에는 소멸을 중단이죠. 소멸을 중단은 좋은 거잖아요. 권리를 소멸시킨 것을 막는 거니까. 그러면 취득을 중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나쁘죠? 한 사람이 중단해야 돼. 모두에게 중단이 돼야 돼. 모두에게 중단이 돼야 중단이 된다, 이 말이죠. 민법상 지역권의 전속기간은 최상 3년 틀렸어. 전속기간 줄과 규정 X. 민법상 지역권의 전속기간의 규정은 없어요. 없어. 알겠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어. 알겠죠? 이것은 전속기간에 대한 약정은 없고, 물론 이건 있어. 봐봐. 여기는 틀렸다기보다는 전속기간을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어.
합의를 등기하면 대항해. 알겠죠? 합의가 있으면. 그런데 30년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지역권 같은 경우는 항상 뭐냐면 창고가 전속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통행지역권 있잖아요. 통행지역권 창고가 전속할 때까지. 그러니까 창고가 철거되기 전까지 지역권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소유권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 반환. 우리가 지역권, 이런 지역권에는 반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틀렸어. 준용된다? 그러면 안 돼. 준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에 대해서 예방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없다? 반환 청구는 없다. 반환. 요역지의 불법점유자 박스에 불법점유자는 세 군데서 안 된다. 첫 번째,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위 토지 통행권 X. 주위 토지 통행권. 세 번째는 유치권 X. 세 군데가 없다. 세 군데가 없어. 불법점이잖아. 우리가 지역권을 봐봐. 지역권은 시효취득 줄고 통행지역권자 시효취득은 써. 밑에다 써.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승역지 통로를 개설 이렇게 이 3박자가 딱 맞아야 돼. 그건 여기 뭐라고 됐어 지금? 통로 개설 없이 인생 끝났네. 알았죠? 통로 개설 없이 틀렸어. 그 다음에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 줄고, 그 다음에 여기 후순위 줄고, 선순위 줄고, 방해하지 못한다 줄고. 후순위는 선순위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해. 알겠죠? 자, 전세권은요, 전세권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에는 뭐가 있어? 상린관계 적용돼. 그래서 전세권자 봐봐. 여기 전세권자 줄 곳이고 써. 지상권자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 상린관계가 적용이 된다. 농지는 전세권 안 돼. 법적으로 나와 있어.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줄고 기존의 채권, 딱 거기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전세 목적물 인도는 그럼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써. 전속기간 시작 전에 설정된 전세권 등기는 유효 이렇게. 유효.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 담보 물권적 성격, 용익 물권적 성격 가로묶고 존속 기간 동안 담보 물권적 성격 가로묶고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시까지, 기간이 끝나고 전세 보증금 반환 시까지 담보 권능이다 이렇게. 전세권이 전속기간 만료 등으로 정리하죠.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뭐 없이 말소, 전세권 설정 등기 뭐 말소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에 말소 없이 줄고 187조 법률의 규정 이렇게. 전세권이 전속하는 동안 줄고 전속. 그럼 전세권이 전속하면 어떻게 해요? 사용료를 내야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사용료로 내야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을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채권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전세권이 저당권이죠. 그럼 뭐요?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소멸하죠. 그럼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옆줄 긋고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전세권의 전세기간 몇 년이다? 10년.
10년을 넘죠? 그럼 10년으로 단축이 돼.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의 최해당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장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틀렸죠? 최장은 몇 년이다? 10년. 최단은요 몇 년이다? 자, 건물 전세권에만 1년. 건물에만 1년이야. 건물. 얘기했죠? 우리가요, 건물은 뭐죠? 침대 위에서 자죠? 그러니까 1년이 최단 1년이다. 토지는 0부터. 자, 토지 전세권, 토지 틀렸어요. 여기 1년을 정할 때 1년으로 하는 것은 토지가 아니고 뭐다? 건물. 토지는 몇 년부터? 0부터. 건물은 최단 1년. 이렇게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이 말이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줄고, 건물, 토지 안 돼, 토지 안 돼, 건물, 법정갱신 줄고, 법정갱신.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법정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몇 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년 어디다? 2년은 주택임대차. 2년은 주택임대차.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은 주택임대차다.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 돼, 안 돼? 안 돼. 뭐만 돼? 건물만, 건물. 이렇게.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죠. 전세권이 있는데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봐봐.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무단으로 건축, 여기까지 하면 전세권이 침해를 받아서 침해. 그래서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그것을 전세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 방해, 제거. 물론 누구도 할 수 있다. 누구도 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도.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 전세권자는 점유가 침해당한 때 전세권자는 뭐하죠? 점유하죠?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례에 속한 수선. 여기까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례에 속한 수선 이퀄 필요비 부담이에요. 우리가 전세권에서는 누가 필요비를 부담한다? 누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틀렸어. 전세권자 또는 누가? 임대인.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 이렇게.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필요비 상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청구할 수 없다. 맞아, 틀려? 그래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죠. 누가 부담해? 전세권자. 이렇게.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줄고 부속 동그라미, 물 동그라미, 물건 할 때 물, 매수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청구 앞에 매수 동그라미 했죠? 그래서 형성권 이퀄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이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전세권의 설정에는 전전세권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의 합의, 그 다음에 등기. 더 중요한 것은 등기와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틀렸어. 설정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는요, 전세금이 반드시, 전세금. 가장 중요한 전세금이 빠졌어. 합의와 등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 지급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어. 알겠죠?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 봐봐요. 소유권이 이전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권은 언제나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됐죠. 그럼 전세권자는 신소유자,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구소유자면 그때 반환 의무는 뭐한다? 소멸한다. 이퀄 신소유자가 반환 의무자, 신소유자가 반환 의무자이다. 이렇게.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줄거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죠. 그러면 건물 전체 경매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매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전세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되죠.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돼. 일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할 수 없어.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알겠죠? 일단 여러분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요